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궁정동에 속속 모여드는 참모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전화기를 드니 김재규의 걸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하셨습니까, 정 총장. 오늘 저녁 뭐 바쁜 일 있습니까?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저도 별일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저녁이나 같이 하면서 조용히 시국 이야기나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궁정동. 전에 한번 와보셨죠? 알겠죠? 압니다. 정승화 장군은 근 한 달 전에 김재규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선약 때문에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날도 김종수 장군 송별연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면 김재규와의 자리는 성사될 수 없었다. 정 장군은 그때 김재규의 목소리는 정중하고 평상 그대로였다고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도 김재규가 나와 먼저 저녁 약속을 했고 그 직후에 대통령과 만찬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12.6 사건의 미스터리 중 하나는 김재규가 정 총장에게 전화를 건 시각이 대통령과의 만찬이 있다는 연락을 경호실장으로부터 받은 뒤인가 그 전인가 하는 것이었다. 대통령과의 만찬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에 정승화 총장과 겹치기 약속을 했다면 이는 김재규의 사리가 발동한 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 쟁점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자료를 기자는 이번 취재에서 발견했다. 1979년 10월 29일 윤병서 의전 비서가 합수부에서 쓴 자필 진술서는 자신이 4시 40분에 총장실로 전화를 걸어 김 부장에게 연결시켜 주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화는 두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이 나라의 진로를 바꿔놓는 중대한 인연을 만든다. 이 전화는 12.6에서 12.12 사건으로 이어지는 드라마의 무대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게 된다. 이날 밤 무대의 한 조연이 된 정보부 김정섭 제2차장부는 점심때 조선비료 김덕엽 사장의 셋째 아들 결혼식장에 갔다가 감사원 엄병길 감사위원과 재무부 조충훈 차관을 만나 신라호텔 일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국내 정치당담인 그는 남산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석간신문과 상황보고서를 훑어보았다. 오후 3시 30분쯤 부장실에서 보고할 것이 있으면 지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 김 차장보는 부장에게 정운갑 신민당 총재 권한 대행이 자기 체제를 발족시키겠다는 발표를 했고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인 접대부를 찔러 죽였다는 보고를 했다. 오후 4시쯤 부장실을 나온 그는 4시 30분에 시청 건너편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 내 정보부 전용 사무실 1720호실로 갔다. 이 방에서 신민당 김모 의원과 만나 당내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오후 5시쯤 보좌관 박영학이 들어와 김 부장이 전화를 해달랍니다 라고 했다. 김 차장부는 대화를 중단하고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 6시 30분까지 궁정동 사무실까지 오시오. 김재규는 이렇게 말하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김 차장부는 호텔방에서 김 의원과 이야기를 마친 뒤 오후 5시에 다시 궁정동 부장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윤병서 비서가 받았다. 김 차장부는 부장이 아까 전화로 저녁에 궁정동으로 오라는 것은 거기로 와서 업무 보고를 하라는 뜻인 줄 알고는 오늘 저녁에 친구들과 선약이 있으니 지금 전화로 부장께 보고를 하겠다고 했다. 김 부장에게 전화가 연결됐다. 김정섭 차장부는 신민당 김 의원과 나눈 대화를 설명하고 신민당 정운갑 대행체제에 대한 전망을 보고했다. 그러고는 이상입니다 라고 끝내려고 했더니 김 부장은 또 저녁 6시 30분까지 이리로 오시오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놓아버리는 것이었다. 궁정동 정보부 시설의 본관 2층에는 부장용 침실이 있었다. 그 무렵 간 치료를 받고 있었던 김 부장은 여기서 오후에 1시간쯤 낮잠을 자는 경우가 잦았다. 이날 정 총장에게 전화를 건 뒤에 이 침실에서 한 일에 대하여 김재규는 1979년 11월 8일에 작성한 자필 진술조서에서 이렇게 썼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32구경 독일제 소형 권총을 꺼냈다. 실탄도 꺼내어 탄창에다가 7발을 넣고
권총에 끼어 장전 점검을 해왔더니 이상이 없었다. 한 발을 장전하여 격발만 하면 발사될 수 있도록 해뒀다. 이 총을 언제라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책장 상단 선반에 꽂혀있는 국제정보자료책 뒤편에 숨겨두었다. 이 권총의 내력은 오래된 것이었다. 김재규가 육군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1960년 총장이던 이성가 장군으로부터 선물 받은 권총이었다. 김재규는 전역한 뒤 이 권총과 45구경 권총 2자루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성북경찰서에 맡겨두었다. 그는 정보부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1977년에 경찰로부터 권총을 수령하고 금고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장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이 1층 사무실에서 부장 친척들의 여권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오후 5시쯤 윤 비서가 2층에서 내려오더니 부장님이 조끼와 줄무늬 있는 양복을 보내라고 하신다 라고 했다. 박 대령은 부장 공관으로 연락을 취했다. 이 양복 바지에는 특징이 하나 있었다. 라이터를 넣는 호주머니 속에 작은 호주머니를 유달리 크게 만든 바지였다. 작은 권총이 들어갈 정도였다. 한 20분이 지나서 다시 인터폰을 받으니 부장이었다. 오늘 손님이 오시는데 식사 3인분을 준비해주게. 저녁 6시 30분에 손님들이 올 걸세. 오후 5시를 지나자 오늘 대행사의 관리 책임자 박선호 의전과장은 직접 차를 운전하여 플라자 호텔 커피숍에서 신재순을 태우고 내자 호텔로 차를 몰았다. 당시 23세이던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3학년 신재수는 광고 모델로 일한 적도 있었다. 신재수는 그 이틀 전 오후 약수동에 있는 대하라는 살롱 마담 숙경 언니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그 다음날 서교동에 있는 언니 집에 가서 만난 사람이 박선호였다. 박 과장은 이 자리에서 신양을 면접한 뒤에 내일, 즉 26일 오후 5시에 플라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박 과장이 예기치 않은 대통령과의 만찬에 대비하여 미리 약속을 해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박, 신 두 사람은 내자 호텔에서 심수봉과 합류하여 궁정동으로 향했다. 박선호는 마음이 급한지 중앙선을 넘나드는 고개 운전을 하며 달렸다. 이날 오후에 박흥주 대령은 짬을 내어 부장 경호차를 타고 광화문 에스콰이어 양화점에 갔다. 평소 무좀으로 고생하던 그는 여기서 검은색 구두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은 삽교찬 방조제 중공식 행사에 다녀온 뒤 사무실에서 유정회 총무 최영희 의원과 한담을 하고 있었다. 며칠 전 군선배인 최 의원은 전역을 하자고 김 실장에게 연락했으나 대통령이 갑자기 부르는 바람에 성사되지 않아 그 약속을 오늘로 미루어 미리 사무실에 와 있었던 것이다. 김 실장은 각하께서 또 찾으실지 모르니 5시까지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했다. 오후 4시 30분쯤 경호실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각하를 모시고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6시까지 정보부장한테 가십시오. 김 실장은 전화기를 놓고는 최영희 의원에게 웃으면서 이러니 제가 약속을 못합니다 라고 했다. 김계원 실장에게는 전해 12월 취임한 이후 이번 만찬이 4번째였다. 경호실장으로부터 오라는 연락이 없으면 갈 수 없는 자리였다. 김 실장이 마지막으로 궁정동에 간 것은 그 2달 전에 이 궁정동 나동 만찬장을 수리한 뒤였다. 김재규가 안내를 하면서 식탁 밑으로 푹 패여 다리를 놓게 되어 있는 부분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발바닥이 닿는 바닥에 용수철 장치가 되어 있어 촉감이 좋았다. 박정희는 그 속으로 상체의 반쯤을 넣어보면서 여기에 숨어도 되겠군 이라고 했다. 김계원 실장이 궁정동 본관에 도착한 것은 5시 20분쯤. 정보부 측의 안내 없이는 비서실장조차 나동 만찬장에 갈 수가 없어 본관으로 먼저 들어가야 했다. 실장 혼자 본관 1층으로 들어오자 회의실로 그를 안내한 윤병서 비서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가 자고 있던 부장을 깨웠다. 잠시 후 김재규는 2층에서 내려와 김계원이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로 들어왔다. 김재규가 말문을 열었다. 오늘 무슨 일입니까? 모르겠소. 오늘 행사도 다녀오시고 해서 쉬실 줄 알았는데. 저는 오늘 만찬이 없을 줄 알고 정승화 총장과 저녁 약속을 해뒀는데. 김재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김계원 실장이 꺼낸 다음 말은 김재규의 분통을 터뜨릴 만한 것이었다.
헛수고 많이 했어. 신민당 공작은 공화당이 다 망쳐놨어. 중정은 수고만 하고. 사표를 일괄 반환한다는 말이 이틀만 늦게 나왔어도 되는데 할 수 없죠. 이제부터는 정대행이 출범하면 하나씩 붙여줘야죠. 그해 10월 초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에 항의하여 신민당 의원들이 일괄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에 대해 그 이틀 전 공화당이 이 사퇴서를 한꺼번에 반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나누는 대화였다. 정보부에서는 김영삼 계열의 신민당 당직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당직에서 사퇴하게 한 다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미 총재 직무가 정지된 김영삼으로부터 당권을 빼앗아 정운갑 총재 권한대행에게 넘기는 공작을 추진하고 있었다. 정보부는 이런 공작의 압력용으로 신민당 의원들이 제출한 사퇴서를 선별하여 수리하겠다는 썰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공화당이 다 반환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정보부는 협박 수단을 놓치고 협조할 듯한 의원들도 강경으로 돌아섰던 것이다.